네, 그 사건의 이슈와 중심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역사가 되기도 하는데요. 올 한 해 현장인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올해 7월 피켓을 든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 가운데 홍진영 씨가 있었습니다. 전주시에서 민간 위탁한 세관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 토우에서 근무하다가 5월에 해고된 노동자입니다. 홍진영 씨와 노동자들은 토우가 저지른 갑질과 부당 노동, 배임과 횡령 사실을 알렸습니다. 전주시의 청소 업무를 대행하는 주식회사 토우의 2017년 인건비 지급 내역입니다.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전주시로부터 2년간 2억 원의 지원금이 이들의 인건비로 새나갔습니다. 사회역을 하고 나오는데 쓰레기 무게를 조작해 수천만 원을 부당 취득한 사실까지 알려지며 결국 토우는 전주시로부터 계약 해지됐습니다. 전주시가 새로운 업체를 선정을 했어요. 그 업체로 이제 1월 1일부터 복직을 하는 거죠. 고용 승계가 돼서. 네. 동분들 이제 좋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서 해고될 위협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이 해고라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정되고 나니까 많이들 지금 마음에 좀 평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지지 않고 힘드셨을 끝까지 텐데. 투쟁했던 결과이기도 한 대기업의 거예요. 횡포에 맞서 긴 싸움을 하고 있는 윤형철 대표. 윤형철 대표가 이끄는 육가공 업체 신화는 창업 10년 만에 600억 원을 달성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기억나요. 그러나 롯데마트와 거래하는 3년간 100억 원의 피해를 입을 정도로 몰락했습니다. 정말 전국적인 이슈였어요. 대기업이기 때문에 믿었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기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공정거래조정원은 48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지만 롯데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408억 원의 과징금을 받은 롯데마트. 그러나 롯데의 불복으로 윤 대표는 다시 기약 없는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5년 동안 싸워서 408억을 이끌어낸 공익신고 기업입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이런 한 장의 정책만 사진으로 열악한 노동 환경을 알린 최혜령 씨. 새로 지급된 마스크는 5분 정도만 지나도 입안에 쇠맛이 난다든지 쇠 냄새가 코로 느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교체를 요구한 것입니다. 최혜령 씨의 사진이 화제가 되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참담한 근무 실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저 일을 일반 마스크 쓰고 한다는 거잖아요. 자신들의 노동 환경 실상을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선 노동자들. 그 마스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구한 대로 좀 3M 마스크라든지 이런 게 지급됐고 마스크 이외에 보안경이라든지 또 보호 장갑 이런 여러 가지 보호 장구들을 지급받기로 지금 노동자들의 안전보다는 비용이 좀 우선시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게 개선이 되려면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뭔가 법과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이라 안타깝네요. 코로나19로 움츠려든 분위기 속에서도 봉사활동을 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200포기를 김장을 했었는데 올해는 2,000포기를 지금 담갔습니다. 어렵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자원봉사를 쉬지 않는 사람들. 자신이 있는 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나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잠든 새벽, 이른 아침밥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식 아동들의 아침 식사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죠. 새벽 일을 하게 되면 다른 일들도 못 할 것 같고 해서 솔직히 한 2번 정도는 안 한다고 못 하겠다고 했었어요. 건강한 한 끼를 위해 새벽잠을 잊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정말 따뜻한 이야기였어요. 애들이 건강해지고 키도 크고 그래서 항상 감사했고.
이 세상은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로 유지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도서 정가제 폐지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11월에 만난 서점 주인들도 그중 하나입니다. 도서 정가제가 시행이 되어서 저처럼 이런 작은 개성 있는 동네 책방들이 많이 생겨났고 이용하는 독자들도 많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판 환경도 좀 더 다양하게 발전했습니다. 완전 도서 정가제가 실시되어서 전국의 어느 서점에서나 똑같은 가격으로 판매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간다. 지금 구조 장면이에요. 지난해 도내에 버려진 동물은 약 8천여 마리. 4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숫자입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이제는 동물을 애완품이 아닌 가족처럼 아끼고 책임지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이정호 소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집으로 입양을 보내기 위해서 그게 가장 큰 원동력인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군산의료원에서 만난 코로나 병동의 간호사들. 조금 많이 덥기도 하고 또 말을 하게 될 때에는 되게 많이 숨차기도 해요. 그리고 장갑을 이중으로 끼다 보니까 주사를 놓는다거나 할 때도 감각이 많이 무뎌져서 조금 힘든 점이 많아요. 코로나 병동을 한 번 회진하는 데만 1시간 30분. 긴장의 연속입니다. 물을 주셨잖아요. 물을 주신 이유가 있으세요? 무슨 옷을 짜면은 물이 떨어질 정도의 그 정도의 많은 그 땀을 흘리고 있거든요. 사실 그 물 한 잔에는 저희들 모두의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이게 물 한 잔이 아니라 사랑이다, 동료애다 그러면서 권하고 마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진짜 영웅이에요. 농인들의 입과 귀가 되어주는 수어 통역사. 수어 통역사 최현숙 씨의 일상이 소개된 후 많은 사람들이 수어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방송을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고 농인들의 반응은 그날 입술이 유난히 빨갛게 나왔나 봐요. 입술이 너무 빨갛게 막 설렜냐고 그러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고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은 바빠졌으나 농인들이 받아들이는 건 많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는 했고 수어문화제나 또 뭐 체육대회, 여행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농인들을 바라봤을 때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안타까운 것이 80%, 좀 괜찮다는 것이 20% 이렇게 1년이 되돌아보지더라고요. 인터뷰 하시면서도 수어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자체 수어를. 일사천리에서 만난 전세버스 기사들은 생계를 위해 번호판을 반납하고 또 다른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작년에 한번 4월 달에 보니까 28일 이랬더라고요. 올해는 하루도 못했어요.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승무원을 불러주십시오. 여행업계 불황으로 취업 도전의 기회조차 상실해버린 청년들.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위해서 저희가 4년 동안 공부한 건데 이게 한순간에 이렇게 뭔가 기회도 없이 날려버린 기분에 조금 허망하기도 하고 기회조차 막혀버렸죠. 코로나19가 낳은 신환경도 있습니다.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 노동자들의 출현입니다. 배달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며 배달 시장도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즐겁게 일하면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거든요. 시설에서 나온 청소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적응을 위해 만들어진 청년 식당. 의미가 너무 방송이 좋았죠. 나간 후 많은 사람들이 청년 식당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주도에서도 벤치마킹 하겠다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구례에서도 저희는 좀 특수하잖아요. 그냥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니라 비행을 했든 범죄를 했든 그런 청소년이더라 보니 처음에는 다 저런 애들을 왜 받아주냐고 나보고 후회하게 될 거라고 그러시던 분들이 지금은 앞장서서 후원해 주시고 너무 잘 됐어요. 사람들은 시설 밖 청소년들도 우리가 품어야 할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획은 저희가 서울 쪽에 2호점, 청년식당 2호점을 하나 만드는 거고요. 청년 반찬 앤 카페를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많은 아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해주고 또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우리의 이웃들. 때로는 거친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모순과 편견 속에서 우리 사회의 한 모퉁이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2020년을 무사히 건너올 수 있었습니다. 현장인 여러분, 당신들이 있어 고맙습니다. 뭔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니까 뭔가 좀 뿌듯하고 이게 바로 방송의 순기능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목소연 아나운서와 정주 아나운서는 현장인에서 좀 기억에 남는 현장인이 있을까요? 저는 그 수어통역사 최현숙 선생님을 좀 언급하고 싶어요. 네. 저희 전주 MBC 뉴스 통역도 맡아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굴은 자주 뵙는 분인데 이분의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이분의 그 특별한 사명감 또 그 섬세한 표정과 손짓으로 농인들과 대화하는 그 책임감까지 알 수 있어서 좀 인상에 남았던 그런 분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엄마의 밥상 그 표현이 참 기억이 많이 남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 뭐 밥을 굶는 아이들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전라북도 그 보도자료에 의하면 올해 2020년에 우리 지역 그러니까 전라북도의 결식아동들이 18,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서 그렇죠. 놀랐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이 밥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는 거예요. 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한 이 도시락을 만든다는 건 참 따뜻한 그렇게 봤던 저는 기억이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사천리에서 영상을 보면서 올 한 해 전라북도를 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이것만큼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한 가지씩 듣고 마무리했으면 하는데요. 목선 아나운서. 네, 올해 정말 자주 들렸던 안타까운 소식 중 하나가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였잖아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목숨을 잃는 일, 그리고 내 일터가 안전하지 않아서 목숨을 잃는 일이 지금 때가 2020년인데 아직까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 2021년에는 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없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정부의 이제 부동산 규제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집값을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의 표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역전세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이제 집값이 불안정하다라는 건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그러니까 새로 다가오는 2021년에는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전세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집값이 좀 안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양선미 소장님께서도요. 고향기부제법이 고향사랑기부제법이 좀 빨리 통과돼서 지방 소멸되어가는 지자체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 저는 그렇게 좀 제 소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호 변호사님의 말씀까지 듣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년 전쯤 된 것 같은데요. 모 신용카드의 광고 카피에 연말 광고 카피에 이런 게 나온 적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라고. 모두 부자 되세요. 전북 도민의 여러분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네. 정말 그 어떤 말보다 듣고 싶었던 기분 좋은 그런 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송년 특집으로 준비한 탐사기획 일사천리 내년에도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욱 날카롭고 더욱 발빠르게 뛰는 탐사기획 일사천리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